이제 이거 비 오고 나면 또 금방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좀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기대하면서. 하여튼 환절기 제일 이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실무의 사례 연구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주간 이용한 것은요,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 만드는 건데요. 그 내용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제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 자료를 이제 만들 때 소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넣을 때 발표자 슬라이드, 자세한 자료 이렇게 만들고 길이는 짧게나 이제 기본값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슬라이드를 이제 넣는 프롬프트에서 청중에 보고하는 그 용도, 뭐 회사 임원이라든지 에게 보여줄 자료라고 하는 이런 부분 또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초보자용 자료를 만들어줘.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이렇게 프로 버전에서는 레고 버전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스타일들을 좀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무료 사용자에게는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길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롬프트를 넣기 위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비헨즈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근데 이거를 프롬프트를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이 느낌이 되게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화면을 캡처를 받습니다. 캡처 받는 법은 프린트 스크린을 해도 되지만 윈 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S 누르면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마우스로 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딱 이렇게 따주면은 그게 저의 경우에는 갤러리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미나이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이제 노트북 LM에 넣을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와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해달라고 하고 싶어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하면서 이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캡처 받으면은 그게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제미나이 프롬프트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추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또 저의 경우에는 이제 외계어처럼 만드는 오타가 한글로 했을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한글이 깨지는 것을 막는 강력한 프롬프트도 넣어줘 했더니 이제 영문 프롬프트가 훨씬 더 정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었을 때 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분석한 프롬프트를 또 넣고 그리고 한글이 깨지는 부분에 대한 그 강력한 프롬프트를 다 넣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터디했던 내용 그 유튜브 내용 주소를 소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줘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개성 있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점 3개 눌러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든 아니면 PPT로 다운을 받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PPT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노트북 LM이라든지 이런 워터마크를 좀 없애고 싶을 때는 무료 도구가 있습니다. 웨이브스피드.ai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가면 이제 무료 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모여져 있거든요. 이거는 북마크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넣어 드릴게요. 댓글에다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무료 도구에서 얼굴도 교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배경도 제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 제거하기 이 부분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제거하면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 받은 것을 그 페이지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은 자체 기능들이 있거나 또 어제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에 가면은 PPT를 이미지로 다 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을 때 MS 도구에서는 그게 이제 JPG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죠? 그러면은 지우고 싶은 거, 오타가 났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영역을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워터마크도 이렇게 선택을 쭉 하면은 객체 제거. 네. 그러면 이게 100% 가게 되면은 객체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빼고 싶거나 AI로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지우개 툴은 이 웨이브 스피드 AI를 쓰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다 되게 되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넣고 받으면 됩니다. 이거를 열어보면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슬라이드 부분은 슬라이드 부분은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좀 네. 원장님 어떻게 활용하셨는지요? 그 지난 주에 이제 이걸 사용을 하다가 그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우리 그 데스크탑이 한 번씩 자꾸 요번에도 이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생긴 거를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그래서 이제 D 드라이브에다가 항상 이제 저장하는 형태를 하기는 했는데 그 자체를 이제 저장을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또 고장 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이게 개인 데스크탑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동기화하는 방법 그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여기 댓글로 그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유 대표님이 동기화하는 프로그램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강 실장님 오셔서
그 부분들을 하는 것까지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다 마무리했는 걸 올렸습니다. 이게 용량이 많은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그 어차피 그거에서 페이하고 쓰는 거니까 충분히 용량이 넣고도 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노트북 LM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하면서 인포그래픽하고 그 마인드맵하고 동영상하고 제작하는 거는 이제는 웬만큼 이제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그 위치 선정하는 거, 그것까지 해서 지난주에는 다 이제 조정을 해봤는데요. 근데 보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거기에 또 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를 만들어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따로 이렇게 올리려니까 자체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 해갖고 이제 여쭤봤었고, 그랬더니 이제 요거를 또 요렇게 LMS PDF 파일을 또 이렇게 JPG 파일로 바꾸거나 압축 파일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 그거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그거까지 실험해서 제가 저기 그 JPG 파일로 만드는 그 작업까지를 해봐서 활용을 일단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던 그게 지금 마침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데, 대부분 이제 책이나 이런 거라든지 우리 페이지 할 때 알트 프린트 스크린 해갖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뭐 거기에 맞게 편집해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윈도우 키에 Shift S 하니까 지금 방금 전에처럼 딱 그거 부분만 지정이 돼서 그거 자체를 바로 지금 제미나이에 올려봤더니 그 자체가 그렇게 바로 또 이렇게 그걸로만 딱 지정이 되네요. 그래서 아주 요거는 지금 요거 제가 방금 강의 듣는 도중에 요렇게 해서 지정해서 해봤더니 요 부분만 해서 바로 다운 안 받아도 이 상태로 바로 넘어오네 오고, 페이스북에다가도 테스트 해봤는데 그게 돼서 이렇게 그 뭐라나 그 카피해서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단계를 일단은 한 2단계 정도 줄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잘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미지 부분을 캡처하는 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게요. 네. 그 카톡으로 보낼 때,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쓰는 경우에는 그 화면에서 그 부분을 다 잡아서 이렇게 바로 이제 붙여넣기 하면 쏙 들어가거든요. 네. 그럴 때 되게 좋고, 그 AI하고 같이 작업을 코딩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AI한테 붙여넣기를 할 때 이 부분이 안 됐다고 화면 자체에서 딱 막히는 부분을 보내주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작업하면 돼 하면은 얘가 그 화면을 다 읽어서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줘서 저는 거의 AI하고 할 때는 다 캡처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내 컴퓨터에서 지금 막히는 화면들을 바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니까 정확하게 AI가 이제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잘 넣어야 네. 제대로 이렇게 결과물들이 더 잘 나오겠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제미나이에서 그걸 만들고 문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노트북 LM에 옮겨서 소스로 전환해서 그걸로 가지고만 만들면서 정사각형으로 지정하고 또 그러니까 레고처럼 모양 해달라는 정도만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에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이미지 그걸로 해서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거를 가지고 지금 다시 옮겨서 그 내용 자체도 또 안에다가
뭔가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필요한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좀 더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다면 더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가까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겠다 싶네. 그거까지 한번 이번 주에는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구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목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프롬프트 자체도 또 AI한테 물어봐서 쓰게 되면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유지상군. 네, 저는 AI 활용했던 게 최근에 어머니께서 주셨던 알박거리에서 그 그림을 액자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배치를 시키는 거를 AI한테 맡겨가지고 뽑았습니다.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보여줘도 돼요? 오, 네. 오케이. 잠깐만요. 어제는 유지상군과 유영상군이 같이 탁구를 했습니다. 아이고. 형이 잘 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형은 제법 치는 것 같은데? 예. 오빠가 어떻게 됐죠? 5대2로 졌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네. 예. 이번에 요거에서 여기 밑에 설명에 여기에 쓰이는 요 사진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곳에도 배치된 요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에 있는 나노 바나나로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게 끝입니다. 활용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제 작가들한테 받은 정보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문구들이나 이렇게 바디 카피 이런 것들도 제미나이를 이용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명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오늘 비가 옵니다.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하고 지금 하시는 이제 현업 가운데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면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AI로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의견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얘기로 오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수노에서 곡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몇 곡을 한 4-5곡 정도 만들었는데 제목을 마땅하게 선정할 것이 없어서 챗GPT한테 요구를 했더니 100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곡의 제목을 잊어버릴지 몰라서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날짜를 올린 날 가로해서 옆에다 표기를 해서 2번 안 올리기 위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한 대로 클로드에 가서 선곡을 다시 해서 그 요구대로 해달라 해갖고 수노에 가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제부터 나노 바나나에서 식탁에 패친 농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원탁의 테이블에 한우 소고기를 해서 식탁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잘 만들어 줬습니다. 또 아침에 대장암에 이렇게 나와서 대장암에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글자까지 넣어서 대장암에 좋은 농산물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줘서 잘 보고 있는 판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결과물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블로그에 가면 있나요? 아니
예, 한번 페북 타임라인 가시면 있어요. 요즘 계속 올라와요. 꼭 하나는 그 감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 대표님 만드신 것은 이렇게 휴대폰에 다 다운받아가지고 노동요로 쓰시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뭘 일을 할 때나 이럴 때 저는 음악을 전혀 안 듣거든요. 음악 들으면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산만해져서 아예 아무것도 안 듣고 조용한 데서 하는 편이라서 거기는 수노는 지금 작업을 제가 또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유진상군은 정말 노동요가 있어요. 예, 노래를 좀 자주 듣습니다. 그 미디 음악으로 정말 뭐 미디요? 롯데리아나 예, 이마트에 가면은 빨리 막 쇼핑을 하고 싶도록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음악이어서 노동요가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유진상군 노동요도. 아, 지상이가 이야기하는 EDM 예. 그 음향하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미디라고 지금 표현한 그거하고 같게 생각하면 돼. 실제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정명 선생님 지금 음악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저도 음악에 대해서 원장님처럼 무례함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시는 동안 네, 이 대표님.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너무 잘. 예, 예. 그 음악 저도 두 가지 타입을 다 갖고 있는데 일 중에 조금 뭐랄까 그냥 또박또박 루틴대로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서는 저는 음악을 좀 듣는 편이고 운전이라든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 딱 어느 정도만 하는 거. 그리고 저도 집중해야 되는 거 할 때는 오히려 음악을 저는 끄는 저도 그런 쪽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앱들을 폰이 이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여력이 많을 때는 앱을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실 텐데, 근데 폰에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전에도 알려드렸듯이 폰에서 수노 같은 것도 수노 앱을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폰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수노 들어가서 그거를 바로 가기 만들어갖고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어지간한 것들은 후자들을 자꾸 써보시는 게 좋아요. 약간 불편해도 그렇게 하시다 보면 폰은 가볍고, 그리고 이 용량도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자잘한 문제를 안 일으켜줘요. 왜 그러냐면 브라우저가 앱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영역이 약간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허용을 많이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폰에서 바로 가기 다루는 거 요거 조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노도 원래는 앱으로 쓰다가 폰에서 지금은 그냥 수노.com 사이트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 해가지고 그냥 해놓고 수노 앱은 폰에선 지웠어요. 이제 근데 제 경우는 주로 이제 폰에서 큰 작업은 거의 음악 관련된 큰 작업은 컴퓨터에서 하고, 폰은 주로 이제 듣거나 잠깐 이렇게 쓰는 용도니까 그렇게 되니까 요거 봐서 조절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섞어가면서 할게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클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건데, 클로드 사이트는 많이 이제 쓰고 계실 수도 있고 안 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클로드는 어떻게 정병원 대표님은 쓰시나요? 예, 쓰고 있습니다, 요새. 예. 그러면 그냥 진행할게요. 조금 화면 키우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클로드는 이런 식으로 전에 보여드린 대로 수노에 집어넣을 가사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정병원 대표님 쪽 보시면
그 타임라인을 정명훈 대표님 거 타임라인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보면 가사 형식이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별별 1절 하고 바로 시작이 되죠. 별로 감싸져 있죠. 원래 이 부분이 그 순호한테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야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실제 가사로 쓰이는 거는 저런 부호가 안 쓰이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쓰이잖아요. 근데 표준으로 쓰는 거는 원래는 대괄호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앞에 도입 부분에서는 어떤 악기를 어떤 식으로 쓴다라는 거 이런 거라든가 속도를 분당 이제 몇 번 똑딱똑딱 하잖아요. 예, 72번 이렇게 가는 거. 템포를 어떻게 그 중에서도 빠르고 느리게 뭐 이런 것들 이런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얼른 보셔도 좀 머리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처음부터 클로드가 가사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걸 명령을 해주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은 일과의 특징을 살린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해놓고 곡의 특징을 한글로 그냥 쭉 해서 써서 넣어주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형식은 순호의 여기 그냥 가사라고 써도 돼요. 가사 문법을 지켜서라는 요 부분. 가사 문법을 지켜서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맨 앞부분에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가고, 여성 보컬이 먼저, 여성 알토 보컬이 나오게 이렇게 먼저 하잖아요. 예, 이런 거 지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 중간 부분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넣어줘요. 이러면 곡이 훨씬 풍성해져요. 우리가 그냥 곡을 요구를 하는 것보다 곡이 아주 풍성해져요. 그래서 가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걸 지정하는 거를 클로드에서 하시면 아주 좋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비슷한 걸 반복을 하잖아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하고 오늘 또 할 거고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데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여기 프로젝트예요. 클로드에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게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가면 여기에다가 새 프로젝트 해가지고 새 프로젝트 이런 거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귀찮아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매번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데 개인 프로젝트 여기에 이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비슷한 걸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비슷한 걸 내가 또 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순호용 가사를 좀 전에 만드는 거를 그걸 어떻게 해줬냐 하면 요렇게 이런 형식으로 돼서 실제는 이미 명령은 다 써놨어요. 지침이라든가 이거는 뭐 하는 거다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원래 필요하면 첨부 파일까지 미리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노트북 LM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노트북 LM은 파일을 여기에다가 이제 쭉 넣어주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하는 편인데 근데 클로드는 그거보다는 약간의 매뉴얼이라든가 참고 자료 같은 걸 여기에다 좀 넣어주는 약간 차이는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다 넣어주고 요 위에다가 그날 바뀌는 부분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작업을 해줘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설정이 돼 있는지 보시면 요런 식인 거예요. 안에다 설명 자리에다가 요렇게 넣고 일일 감사일지 내용과 곡 묘사를 참고해서 요 가사를 생성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작업을 이렇게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런 게 보관이 되니까 반복하는 일에는 이 작업이 훨씬 쉬워져요. 예, 그리고 아티팩트라는 거 이것도 들어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아티팩트가 뭐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이거 이미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난 쓴 적 없는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티팩트에 들어가면 막 남들이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내 아티팩트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실제는 내가 그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요구했던 것들이 여기 가면 다 쌓여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사이트를 만들어줘, 아니면은 PPT를 만들어줘, 이미지 작성해줘 한 것들이 여기 가면 싹 이렇게 결과물로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거를 아티팩트라고 한다. 유지상구는 아티팩트가 굉장히 귀에 익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뒤에 있죠. 예. 게임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클로드 조금 이야기 드렸는데,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 우리 챗GPT만 쓰시는 것보다, 또 제미나이하고 챗GPT의 공백을 메꾸는 용도로 클로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지금 깔끔하잖아요. 요렇게 일반 텍스트 보통 이렇게 쓰고 잘해야 요거 들어간 정도 부분이 AI 쪽에서 좀 쓰셨나? 해가지고 가져오셨나? 요런 정도 느낌이고 여기 보니까 대괄호 이거 이미 해가지고 한번 쓰셨네요. 보니까 정명원 대표님 이미 댓글 달아드린 거 보고 그대로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보면 우리가 어디서 해온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I가 작성을 도와줬구나라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소 작업으로 하는 도구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AI가 준 거를 그대로 옮기면, 우리 페이스북 게시물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따로 이렇게 텍스트 써야 할 자리에다 옮기면 따닥따닥 붙는 게 되게 많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해놓은 거를 그냥 보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노트북 LM들을 많이 쓰시니까 그럼 노트북 LM으로 해볼까요? 노트북 LM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명령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결과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을 그냥 긁어서 쓰면 긁어서 쓰는 대로 따라 붙는 것들이 있고 이 아래에 있는 복사하기를 눌러가지고 그냥 해도 요 경우에도 따라 붙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얘를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모양새가 어떻게 나오나. 자, 이렇게 봐보면 여기에 컨트롤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샵이 여러 개 붙은 거 뭐 요런 거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따옴표 붙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요대로 그냥 하고 싶지 않고 또 고치자니 손이 많이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쓰시는 도구에다가 이미 다 붙여놨는데 뭔 소리냐 하면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 각자 쓰시는 도구가 있잖아요. 유지상고 같으면 뚱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요 제목을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설치형 앱모음에가 한 키라는 게 붙어 있고 그리고 강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리라든가 요런 데다가 와스 갤러리 이런 데서도 제목을 똑같이 제목을 누르면 그러면 여기에 설치형 앱모음에 한 키라고 있어요. 미보도 마찬가지 이렇게 미보 치과 누르면 설치형 앱모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키가 이렇게 들어있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월야 친환경 예, 영농조합법인도 제목을 누르면 도구 모음이 나와요. 이렇게 도구 모음을 선생님들 거에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 키를 누르면 이때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 마이박스가 나오고 가만 놔두면 이렇게 vkey.exe라고 하는 파일 있잖아요. 요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요게 예,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그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저거를 필요할 때 실행을 하시잖아요. 실행을 해 놓으면 화면 하단에 오른쪽 트레이 있잖아. 화면 하단 오른쪽에 쬐그만 우리 연필 접시 같이 생긴 거 그 트레이에가 이렇게 한 키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실 거 없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그냥 붙여넣기를 했어요. 요걸 복사해서 근데 키가 컨트롤 쉬프트 윈
컨트롤, 아까는 쉬프트 윈이었죠? 화면 캡처할 때는. 근데 컨트롤 쉬프트 윈을 누르고 키보드에 보면 등호 표시가 있어요. 이퀄 표시. 상단 오른쪽, 키보드 상단 오른쪽에 보면 이퀄 표시가 있어요. 방금 그 세 개를 누르고 컨트롤 쉬프트 윈을 누르고 이퀄을 딱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데 붙여넣는 거 화면을 띄워볼게요. 자, 요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넣으면 어때요? 따옴표도 없고, 그 다음에 샵 표시도 없고, 그 다음에 별표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요런 데 앞에 보통 표시가 별표로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대시가 더 익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시로 이렇게 바꿔서 손을 좀 적게 봐도 되는, 손을 또 이래도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손을 좀 적게 봐도 되는 이런 텍스트로 싹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필요하시면 한번 써보시면 이제 AI를 적게 쓰는 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나는 AI와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져다가 게시물이나 댓글에서 나는 쓸 일이 많다 하시는 경우 그때는 이걸 쓰시면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워낙 많으니까 유용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로드 쪽 그거 이제 쓰시면서 클로드가 하루에 시작할 때는 빠르고 좋아요. 서비스를 잘해줘요. 근데 얘가 우리가 무료로 쓰시는 경우에 많이 쓰면 슬슬 뒤로 가면 느려져요.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유료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가 클로드 대신은 아니지만 그냥 막 쓰기 좋을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코파일럿이에요. 코파일럿. 예, AI 도구들을 이거저거 많이 신경 쓰면 머리가 아프시긴 할 텐데 예, 근데 요거를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품질은 높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써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이게. 그리고 제공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서 신뢰도는 있고 서비스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속도는 빠른 요런 도구기 때문에 한번 코파일럿 요것도 북마크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에 이제 넣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아까 여기 그 각자의 이렇게 쓰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그 안에다가 제가 필요하면 집어넣어 놓는 코파일럿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거기서 쓰시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캡처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익숙하시잖아요. 요즘 AI 쓰실 때. 근데 알면서 안 쓰시는 게 있어요. 폰 첫 화면에 구글 렌즈가 나와 있나요? 공 원장님? 아니요. 예. 구글 렌즈 앱을 전에 우리 다 배웠는데 첫 화면에 안 꺼내놓으면 안 쓰니까 점점 또 다시 깜빡하게 되잖아요. 구글 렌즈 앱을 폰 첫 화면에 이렇게 꺼내 놓으셨다가 그거를 실행을 해서 아무거나 그냥 들이대기만 해도 보이는 게 있고 아니면 캡처를 하잖아요. 아니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으로 찍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쫙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기능이 구글 렌즈가 원래 있잖아요. AI 기능 중에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생각보다 안 쓰시는 거예요. 이름이 AI가 안 들어가니까. 예. 폰에 구글 렌즈 앱들은 다 깔려 있죠. 안 깔려 있나요?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죠. 그러면 첫 화면으로 꼭 꺼내 놓으세요. 구글 렌즈를. 예. 그래서 실행을 하시고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카메라 촬영하는 식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예, 이 상태로 돼 있으면 다른 데다가
바로 들이대고 하나 찍어 보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특히나 좋은 거는 언제 좋냐면 우리가 약 상자 있잖아요. 약 박스, 약 박스라든가 무슨 상품 구입하거나 이러면 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글씨는 작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긴 귀찮고, 이럴 때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일단 찍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커피병, 그거를 찍었는데, 찍은 거에 보면 쓱 스크롤 해갖고 위로 올리기만 해봐도 이미 조사가 다 끝났어요. 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요거는 어떤 물건이고 어떤 식이고 하는 것들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자료 조사 수준이나 속도가 일반 AI 우리가 캡처해가지고 그거 옮기고 프롬프트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 요거의 몇 배가 돼요. 엄청 빠르죠? 예, 그래서 구글 렌즈를 보통 때는 더 많이 쓰시는 게 좋다. 특히나 현장에서 움직일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캡처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맞을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밭일을 하다가 아니면 밖에 어디 구매하러 갔다가 아니면 매장 같은데 이런 데서 바로 뭐 박스 상자 같은 걸 봤는데 내가 아리까리하다 싶고 이럴 때는 구글 렌즈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화면 캡처하는 거, 그거 잘 쓰시잖아요. 이제는 쉬프트 윈 프린트 스크린 해갖고 쓰실 때 깜빡깜빡 싶은 게 이게 가끔가다 다른 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 마우스 동작이. 왜 그러죠? 맨 상단에, 제일 상단 부분, 화면에 요 자리 있잖아요. 화면의 요 자리 부분에 떠 있는 그 메뉴에서 영역 지정을 해서 쓰는 게 있고 창을 캡처하는 게 있고 이게 다 따로따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한 번씩 확인하시면 다시 원래 기능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예,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공 원장님 그 주변 장치 요즘 그 스피커 때문에 약간 마음 졸이시는데 결국 시간 지나면 그거 인식되기는 하잖아요. 네. 그 차이 갖고 아까 이야기는 드렸지만 겸사겸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예, 유지상군도 그 밖에 나갈 때는 이어폰 그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그럴 텐데 무선하고 블루투스하고 유선하고 세 가지가 주변 장치 쓰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신뢰도는 유선이 지금도 가장 높습니다. 신뢰도만 놓고 보면. 그리고 반응 속도도 유선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무선이나 블루투스 경우에는 우리가 감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연이 꼭 일어나요. 이게 무선 키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거에 전혀 못 느끼겠다. 그럼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실제는 지연이 다 일어나요. 특히나 처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꺼놨다가 처음에 접속할 때라든가 이런 때 지연은 유선에서는 지연이 없는데 거의 근데 무선은 또는 블루투스는 지연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유선을 쓰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라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선은 좀 엉뚱한 장점인데 분실 위험이 적어요. 예. 그리고 문제점은 뭐가 있냐? 유지상군 제일 힘들어하는 건데 이게 고장이 선의 이 연결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퀘스트 3 그것도 그거 하나 망가졌는데 연결부에서 단락이 일어나는 거 이런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한 키 설치는 알려드렸고 시간이 조금 한데 어떻게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자를까요? 마저 해주세요. 하나 더 갈까요? 이게 조금 긴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다가 편하게 적당한 선에서 자를게요. 예. 원래는 제가 마케팅을 이제는 잘 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또 그 옆에 계신 분들 일을 도와드릴 때 마케팅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봐야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책을
일주일에 하루라 한 권이라도 좀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으로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에 가까운 건 마케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인식이 자꾸 저는 마케팅 설명하는데 상대방은 광고 홍보로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갭 때문에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AI 쪽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마케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알면 그리고 어떤 쪽으로 쓰긴다 하는 게 이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힘드실 수가 있어서 이 차이를 알려드리려고요. 새 도구라든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두 가지 양상이 참 많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새 도구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도약을 하면 되겠구나. 요거를 이해하고 잘 쓰시는 타입들이 있고 또 한 타입은 내가 해오던 거를 그냥 빠르게 아니면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후자 경우에는 얻는 거는 적고 나중에 결국은 밀리는 현상이 생기고 전자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실 때 AI를 하던 일을 대체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창의적인 부분까지 도입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해주는 그러니까 AI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단계로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AI가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잘 해주니까 내가 이제 창의적인 쪽 원래는 우리가 이쪽을 필요로 했는데 창조는 애초에 우리한테 부여된 제일 기본적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워낙 잡다한 거에 계속 치이다 보니까 창조 쪽을 이렇게 약간 미루고 줄이고 하는데 그 부분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잘하는 거하고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AI가 잘하는 거는 데이터를 잔뜩 주면 그걸 갖고 파악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 같은 거 그리고 초안 만드는 거 초안이에요. 쓸 수 있는 완벽한 결과물 만들려고 AI 프롬프트 갖고 계속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피곤해져요. 내가 그냥 얘는 초안 만드는 거다. 손질은 내가 해야지. 익숙한 도구로 이런 쪽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하셔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우리가 골라낼 수 있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멀티모달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구글 렌즈도 그렇고 캡처해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음악하고 연계하는 것도 그렇고 멀티모달은 뭐냐면 원래 챗GPT는 텍스트 위주로 다루던 도구였잖아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 요즘 나온 도구들은 전부 되나따나 넣어주면 이게 PDF든 이미지든 그 안에서 막 텍스트 읽어내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 느낌을 제가 그 아버님 사진 복원하는 거 보면 사진을 그냥 주면 시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안에 있는 글씨 읽어내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형태를 우리 파일 타입 같은 거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통째로 이거를 마구 다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양한 그 융합된 그런 매체, 융합된 형식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AI가 생각보다 잘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우리 이 브랜드 내 미보치과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월야 이쪽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브랜드의 존재 의미 있잖아요. 이거를 그 AI는 이해를 초기에는 하면 이해하는 것처럼 얘가 일을 해줘요. 기본 자료까지는 하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 얘가 흐려져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건 사람 몫이다라는 그 의미예요. 예, 그리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를 달성하는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AI는. 근데 이거를 내 삶의 가치관, 나의 신앙, 그리고 내 철학 요런 거하고 결합하는 거. 특히나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정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 몫이라는 거죠. 예, 요런 부분.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또는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준 높은 부분은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까지 AI가 다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 아직은. 예, 그래서 검증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느 대목에서 감동하는지 이 부분을 내가
현장에서 연출하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어투를 통해서 내 표정과 자세를 통해서 주변을 어떻게 분위기를 꾸미고 판을 깔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해가는 거, 이런 조절 작업 같은 거를 사람은 근데 사람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게 자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거에서 뜻밖의 AI가 어느 영역까지는 더 잘하는 영역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요 부분, 그리고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 요 부분, 그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부분이 사람 몫이다. 라는 거, 요거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영향력을 어떻게 세게 만들까, 숫자를 어떻게 많이 모을까, 요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가능하면 AI 쪽에서 쓰는 거고,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일은 경험을 설계를 해줘야 된다. 우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 그 다음에 내 농산물을 그거를 가지고 써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경험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끌면 이분들이 최고로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제가 AI 써가지고 작업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다 정말 넣고 싶었던 말을 제가 못 넣었거든요. 쓰면 내용이 흐트러질까봐. 그게 뭐였냐면 AI를 사랑을 위한 도구 있잖아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한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걸 위한 도구로 쓸 때 가장 가치가 높다.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 애매해질까봐 제가 그 말은 뺐어요. 근데 실지는 그거다. 상대방을 경험을 설계해 주는 건 그게 애정이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에 대한 애정이든 상대에 대한 애정이든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험을 설계하는 거, 그리고 포인트 부분은 이런 4가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감정을 각 단계마다 처음에 치과 오는 거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와서도 그걸 이겨내려고 막 애쓰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장비도 사고 말로도 부드럽게 대해주고 이런 걸 해가면서 이걸 자꾸 하는데 속도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나중에는 익숙한 부분 같은 경우는 치과 오는 거를 그냥 지나다 들르고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놀러 오듯이 이렇게 들르는 단계가 올 때까지 결국 그걸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감정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고 있다는 걸 AI는 몰라요. 사람의 감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근데 그 상태를 캐치하고 지금 2단계구나. 그러니까 다음 단계 여기까지만 이번 방문 때는 여기까지만 가자. 요번 기회에는 여기까지만 가자.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걸 안내하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각 단계를 다 신경 쓰려면, 기억하고 신경 쓰려면 이 한계가 있잖아요. 몇 명 신경 써주는 건 되지만 다수를 지속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신경 쓰기 힘든데 이 대목을 도와주는 게 바로 로봇하고 AI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AI가 내 일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뒤쪽은 나머지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예, 그거 보시기로 하고 핵심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배우는데 사실은 기억 속에도 안 남아있고 그냥 지나가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서 그걸 계속 사용하는 걸 보다 보면 눈에 어느 정도 익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되고 또 그거를 제가 이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끝으로 만든 그런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이거 지금도 방금 하면서도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트 프린트 스크린 하면은 그 크기가 전체적으로 크니까 그걸 다시 편집을 해야 되고 상황들이 그런데 지금 이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남길 때 딱 시프트 윈에서 S 하니까 딱 그 부분만 딱 캐치해서 바로 올리니까 바로 이제 한 번에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유익하게 지금
방금 활용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잘 보내시고 한평도 비가 옵니까? 예, 비 약간 옵니다. 네, 이제 완전히 봄비입니다. 건강하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잘 지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